제보자는 경기도 양주의 한 횡단보도 앞입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어이구. 뒤쪽에서 엄청난 충격이 있었는데요. 운전자는 괜찮았을까요? 기절했어요. 그리고 하고 제가 한 1분에서 한 5분 정도 기절했었어요. 바로 119 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바로 이송됐어요. 네,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뒤에서 차량 한 대가 무섭게 달려오더니 그대로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여기 굉장히 강했네요. 이 차량은 보시다시피 뒤쪽이 완전히 함몰된 모습인데요. 근데 이 사고 이유가 궁금하네요. 졸음운전으로 했다는데 이런 큰 사고가 뭐 죽었나면 큰일 나죠. 전 죽을 뻔했다 살았는데.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졸음운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졸음은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좀 쉬셔야죠. 다음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출장을 가는 길인데요. 앞에 가던 차량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죠? 아이고 결국 사고가 나고 말하는데요. 차량 파손도 심해 보입니다. 운전자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멈춰야 하는데요. 이게 도로가 멈추질 문을 않는군요. 혼자 열고 나왔거든요. 나오면서 되게 횡설수설했어요. 누가 자기 박았냐고.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운전자 상태가 되게 뭐 밤샌 것 같이 이렇게 되게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차량을 잘 보세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차량이 100km 이상 달릴 때는 2, 3초만 졸아도 무려 100m 이상을 간다 그럽니다. 졸음운전. 자, 이래도 아시겠습니까? 이를 보고 가던 중이라던 제보자. 앞에 제보자 차량을 추월한 SUV 차량이 보이시죠?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순간 가드레일과 충돌한 뒤 전복되고만 SUV 차량! 도로 위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 현장으로 바뀌고 말았는데요. 괜찮을까요? 왜 그런 거죠? 졸음운전인가요? 큰일이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제보자. 그러니까요. 자, 후방 영상을 살펴봐도 차량이 아예 뒤집혀져 있습니다. 제보자는 곧바로 차를 갓길에 정차했는데요. 그 뒤로 다른 차량들까지 줄지어 멈춰 세우고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다른 차 이제 운전자분들이 내리셔가지고 사고 난 운전자분을 구조를 하셔가지고 밖으로 빼내셨는데 네. 많이 정신이 좀 없으셔 보이더라고요.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구조된 운전자. 그 사이에 제보자는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운전자의 상태가 걱정되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안 다치셨나요? 많이 안 다치셨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많이는 안 다친 것 같다고 괜찮다고 경찰에 신고해 주셨냐고 그래서 신고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해 운전자를 이송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량이 전복된 이번 사고의 원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경찰분이 말씀하시기를 졸음운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졸음운전 정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운전할 때 졸음이 온다면 무조건 충분한 휴식이 정답입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영천시입니다. 집으로 향하던 제보자. 그런데 차량이 차로를 벗어나고 있는데요. 폐차할 만큼 큰 사고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바로 저 마을 앞에서는 잠이 안 왔는데요. 커브 돌면서 잠이 와가지고 한 3, 4초 졸았는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졸음운전 해서도 안 되고. 다음 영상입니다. 2차로로 달리는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임시 가드레일에 부딪힌 차량 제동이 안 됐나요? 영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질 않았는데요. 사고 차량 운전자가 졸아서 제때 제동을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졸음운전을 하면 상황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위험 회피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주행하다가 5초간 졸았다면 약 140m를 눈을 감고 주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점심 식사 후인 오후 1시에서 3시에는 가급적이면 운전을 피하시고요. 졸음 쉼터에서 쉬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창문을 닫고 운전하면 산소가 부족해서 잠이 더 올 수 있으니 적절한 환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른 아침 인천 만수동의 한 도로입니다. 저마다 출근으로 바쁜 시간이죠. 그런데 갑자기 옆 차로를 달리던 SUV 뒷바퀴와 부딪힌 후 그대로 주유소 입구의 간판을 향해 돌진하는 검은색 승용차.
차가 돌진해온 해당 주유소에서 당시의 CCTV 화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SUV 차량과 부딪힌 충격으로 검은 승용차는 주유소를 향해 돌진해 오는데요. 간판이 산산조각 난 만큼 운전자한테도 충격이 컸을 것으로 에어백이 예상됩니다. 터진 상태에서 차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걸 보고 사람부터 끄집어내야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잘 달리던 운전자는 왜 갑자기 이런 사고를 내고 말았을까요? 졸음운전이지 않았나 좀 싶거든요. 브레이크 등에도 불이 안 들어오고 그런 거 봐서는 이른 아침이어서 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달리고 있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중앙 분리대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차 앞이 모두 부서졌는데요. 사고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글쎄 그 차가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갑자기 중앙선까지 그냥 뛰어 들어왔거든요. 글쎄요, 그게 졸음운전 같은 그런 거 느낌이 들었어요. 제 생각은. 졸음운전은 눈을 감고 운전을 하는 것만큼 위험합니다. 졸음에 빠지는 순간 운전대를 내 의지대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1차 사고에 2차 충돌까지 졸음운전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도로. 졸릴 땐 쉬어야 합니다. 본인도 택시를 아주 오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목격하는데 그 중에서 그 졸음운전이 대형 사고로 연결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만큼 위험하군요. 이번에는 교량 위의 사고입니다. 서강대교를 달리고 있는데요. 오른쪽 차로를 주목해 주세요. 정차된 차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트럭. 결국 뒤에서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충분히 정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던 트럭 운전자. 바로 사고 원인은 차가 아마 졸음운전인 것 같아요. 예. 돌았군요. 한번 그 벽에 그 충격을 가하동양 앞으로 퉁겨나가면서 앞에 있는 프라이드를 받더라고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과속은 안 됩니다. 경기도 안양. 운전자는 지금 출근 중입니다. 차들이 막히는 출근길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없이 잘 달리던 운전자. 갑자기 속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예. 앞에 있던 차를 쾅 받고 또 한 번 쾅. 왜 이래요? 이게 왜 이러죠? 멀쩡하게 잘 급발진 있다가? 사고였던 걸까요? 옆에 있던 동승자도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형, 왜 그러셨어요? 출근길에 익숙한 길이다 보니까는 정차 있는 순간에 잠이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졸음운전이요. 앞에 택시를 받으면서 이제 잠이 깼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악셀에다를 힘껏 밟아가지고 당황했군요. 아침잠에서 덜 깼던 운전자, 졸음을 이기지 못해낸 사고였는데요.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졸음운전입니다. 아이고. 고향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 서해대교 병목 구간에서 앞차가 비상 깜빡이 켜고 속도를 줄이길래 저도 같이 줄였는데 그 순간 뒤에서 황 소리와 함께 차가 앞으로 밀리더니 눈앞에 차량 한 대가 보였다고요? 대체 무슨 일이죠? 차량 한 대가 뒷차를 치고 중앙 분리대를 타고 날아오르더니 제보자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뒤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눈 떴을 때는 그 차가 앞으로 와 있던 거죠, 제 앞으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저도 깜짝 놀랐었죠. 사고의 충격으로 몇 분간 정신을 잃었던 제보자. 저희가 사고 나고 정신 차렸을 때는 이제 견인차들이 벌써 와 있는 상태였고 그분들이 다 119, 112 다 신고를 하신 것 같고요. 가해자 차량은 거기서 바로 병원으로 후송된 것 같아요. 반파된 차량의 피해 금액만 1,500만 원. 결국 폐차까지 했는데요. 졸음운전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경찰관분도. 이제 이번 사고로 인해서 진짜 많이 나만 잘해도 안 되는구나. 졸음운전은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나는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졸음운전.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터졌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졸릴 땐 참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88 고속도로 지리산 톨게이트 부근입니다. 제보자는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오는 길인데요. 그런데 순식간에 중앙 분리대를 파괴하는 자동차 한 대. 자, 저 멀리 달려오던 SUV 차량 한 대가 느닷없이 중앙 분리대와 충돌하며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다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요.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새 차였는데요.
범퍼 쪽이 이제 돌 파편이 튀어서 범퍼가 깨지고 앞유리가 손상을 좀 입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1차로 가드레일을 받고 2차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SUV 차량. 사람이 많이 다치진 않았는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사고의 원인은 이거라면서요. 졸음 운전을 했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 다 다행히 안전벨트를 해서 그런지 다치지 않고 그냥 걸어서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 앞에 있는 이 차 약간 주행이 이상해 보이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차로 똑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 못하고 옆으로 약간 치우쳐서 우측으로 치우쳐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게 운전한다 생각하고. 원인은 역시 졸음입니다. 차선도 지키지 못했고 안전지대에 정차된 차량도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중 무려 30%가 졸음으로 인한 사고 사망자라고 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2초 정도만 늘어가도 100m 이상 진행이 되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앞에 가는 차량을 잘 보세요. 지금 약간 휘청거리다가 충돌로 인해 불꽃까지 일어나면서 간신히 멈춰 섰습니다. 조는 건가 싶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중앙 분리돼서 그 운전자가 핸들을 꺾더라고요.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되어 있었기에 망정이지 졸음운전으로 졸음운전이었군요. 제가 뒤에서 박아서 이제 3중 추돌이 일어난 적이 있어서 그런 경험이 또 있으세요? 고속도로 졸음운전은 약 4년에 걸쳐 무려 300명이 넘게 숨졌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상당한데요. 졸음을 참는다고 사고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 위에서 시한폭탄을 마주했다는 운전자의 이야기. 그날입니다. 뭐가 탁 달라붙는 느낌? 그래서 딱 봤는데 벌써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차량을 주목해야겠군요. 차선을 밟은 채 앞으로 쭉 갑니다. 충돌하더니 승합차를 계속 밀어버립니다. 밀었어요. 밀려난 차량은 그대로 뒤집혀버리고 마는데요. 아하. 어떻게 119 사고가 나가지고 지나던 운전자들이 갓길에 차를 세우는데 상황이 어땠나요? 거기 앞유리가 구멍이 부딪히는 바람에 깨졌더라고요. 그래갖고 앞에 레미콘 기사가 뜯어내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런 충돌이 일어난 이유는 뭘까요? 졸음운전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제동 같은 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충돌하기 직전까지 멈출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충돌 직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군요. 자, 이번엔 앞서가는 트럭을 주목해주세요. 물 흐르듯 차로를 가로지르는데요. 급기야 중앙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정면 충돌. 이거 상황이 심각한데요. 역시나 이곳에서도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차량이 보입니다. 아하. 좌우 어디로도 피할 수 없어 사고 상황을 그저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아이고. 찰나의 순간 벌어진 일입니다. 반대 차로에서 차가 날아든 상황. 공포 그 자체입니다. 3초도 안 된 상황에서 모든 게 일어났거든요. 제가 틀어버리면 저로 인해서 이제 2차로에 주행 중이던 차량이 이제 파손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이제 상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날의 아찔한 상황은 차량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깜빡 졸았다면서 이제. 깜빡 졸음운전이 불러온 대형 사고. 차량이 무시무시한 흉기로 돌변하는 것은 정말 삽시간의 일이었습니다. 흔히 장거리 운전을 졸음운전의 요인으로 꼽죠. 그 외에 졸음운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원인, 바로 차량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창문을 닫고 주행한 지 1시간 반이 지나자 이산화탄소 농도는 졸음운전 위험수치인 2000ppm을 넘었습니다. 엄청나게 높아지네요. 최대 3000ppm까지 올라가면서 운전자에게 피로를 유발시켜 졸음운전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환기를 자주 시켜야겠어요. 졸릴수록 수시로 환기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졸음운전은 운전자의 완전한 무방비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약 2배가량 높습니다. 피해 규모는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스스로 통제 불가능한 졸음운전. 잠시 아차하는 순간 사고는 이미 발생한 이유입니다. 그날의 기억을 잊고 싶다는 운전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달리고 있는데 이제 잠이 너무 쏟아져서 때리고 꼬집고 해도 그냥 정신을 놓고 잔 것 같아요. 핸들만 잡고. 세상에서 가장 무겁다는 눈꺼풀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뒤집혀져 버립니다.
처참한 그날의 상황, 차량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버렸군요. 다행히 다른 피해 차량은 없었다고요. 만약에 2차 사고까지 정말 크게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면 정말 되돌릴 수 없잖아요. 제가 남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죄책감도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졸음운전 차량은 도로 위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하죠. 본인뿐 아니라 도로 위 수많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자, 앞선 차량을 주목하실까요? 갓길로부터 주행하는 모습이 불안해 보입니다. 점점 밀어붙이다가 이렇게 큰 차량이 넘어지는 순간 정말 순식간입니다. 아닌가요? 졸음운전의 그 깜빡하는 사이는 그 약 3초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약 3초 동안에 그 뇌가 잠을 자는 블랙아웃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죠.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무방비 상태로 진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잠시 시간을 붙잡고 싶었다는 그 운전자. 차량이 1차선에서 이제 앞으로 가고 제가 그 뒤로 따라 붙었거든요. 서서히 차선을 넘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차량.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 결국 트럭과 충돌합니다. 트럭은 그대로 전도되고 말았습니다. 붙잡고 싶었죠. 그냥 맞고 싶었어요. 못 넘어가게. 그 누구도 붙잡을 수 없었던 졸음운전 사고. 3초의 블랙아웃 현상이 어느 누구의 안전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아웃 현상이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전문가를 동행한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자, 현재 속도는 100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속도와 같죠.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과연 깜빡 조는 사이 차량은 얼마만큼 이동할까요? 실험 결과 한 3초간 자동차가 달린 거리는 약 83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80여 미터 가까이 눈을 감고 주행한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도로에서는 결코 나 혼자만 주행할 수 없습니다. 함께 운전하는 도로에서 졸음을 참는다는 건 이기적인 주행일 수밖에 없는데요. 졸음운전을 대처할 방법, 그 해답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운전자가 고개를 숙이자 경고음이 울립니다. 졸음 방지 센서로 운전자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건데요. 에어백이 의무화가 됐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교통사고 1위는 졸음운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졸음운전 장치는 의무사항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해답은 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도로 위의 쉼터, 휴게소와 졸음 쉼터인데요. 특히나 수많은 장거리 운전자들이 피로를 내려놓기 위해 쪽잠을 청하는 곳입니다. 죽겠어요. 이때 제일 졸리죠. 환장하죠 뭐. 스낵하고 사탕하고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좀 졸음 좀 쫓을까 하고서요. 혹시라도 이제 가다가 이제 또 졸려오면은. 졸음을 쫓으려 갖가지 노력을 해보지만 졸음 앞에 장사 없단 말 아시죠? 누구든 피할 수 없는 졸음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졸음은 타협과 어떤 협상이 되는 것이 아니죠. 피곤하면은 무조건 쉬어서 잠시 잠을 자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졸음과 싸우는 순간 사고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졸음 쉼터와 휴게소에서 쉬었다 가는 여유를 부탁합니다.